유튜브 노음성황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1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발해사에 대한 이야기 남북국시대 끝났습니다. 자, 이제 경제사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제사회 문화 파트는 제가 아무래도 정치사 위주로 좀 나오니까 조금 더 속도를 낼게요. 조금 더 속도를 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문제를 다 풀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띄우지는 않고요. 대신에 문제 유형만 그냥 빠르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삼국의 경제, 자, 수치제도, 그래서 조세, 요거는 땅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산물을, 그러니까 곡물이라는 이름으로 걷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그러니까 노동력을 동원하는 거야. 이런 거를 역역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세금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게 원래 당나라 때 만들어지거든요. 조용조라는 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는 근데 여기 좀 제대로 안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본적인 세금 체계가 좀 안착이 되고, 그리고 좀 기록도 좀 남아있는 건 사실은 남북국시대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가볼게요. 토지. 자, 토지제도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 이거는 뭐 주나라의 주례에 나오는 건데 그 이후로 계속입니다. 그래서 이게 왕조국가들은 다 똑같죠. 이 나라의 모든 땅은 다 누구 거예요? 왕토인 거지. 왕의 것인 거지. 그렇죠? 그리고 시민이라는 것도 없죠. 다 신민이에요. 그래서 왕의 백성들인 거지. 그렇죠? 자, 그다음에 노급과 시급이 존재했다. 여러분 요거 단어 앞에서 우리가 하고 왔는데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노급은 뭐라고 했어요? 공무원이 직역에 대한 대가, 노구로 받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런데 땅으로 받느냐, 마을을 통째로 받았느냐, 이건 마을을 통째로 받은 거야.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이게 하나 더. 마을을 통째로 받아서 노동력 증발이 가능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시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차이 구별해 드릴게요. 자, 시급은 뭐냐면 시급이라는 건 시급은 그러니까 공으로. 그러니까 국가에 내가 뭔가 큰 공을 세운 거야. 특히 삼국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공은 사실은 뭐 전쟁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전쟁 같은 데서 전공을 세우는 거지. 그죠? 또는 뭐 외교적으로 뭔가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큰 성과를 거뒀다든가 그렇게 공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으로 특정한 마을, 그러니까 뭐 200가구, 뭐 100가구 이런 거를 통째로 받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시급이라 그래요. 됐죠? 그런데 노급과 시급의 둘의 공통분모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둘 다 뭘 갖는다? 이 지역에 대한 인정에 대한 지배권, 노동력을 증발할 수 있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농업은 이전보다 발전을 합니다. 자, 농업은 이전보다 발전해서 자, 그다음에 우경, 그 다음에 철제농기구 이런 것들이 보편화돼요. 자, 그래서 그전보다 이렇게 두 개가 만나면 그전보다 이제 더 깊이갈이 심경이 가능해집니다. 심경이 가능해지면 자, 이전에 비해서 생산력이 증대하게 돼요. 됐죠? 그래서 뭐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진대법은 제가 고국천왕 때 우리 정치사에서도 완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자, 그 다음에 지증왕 때 이것도 했다. 동시와 동시전 설치. 그쵸? 그 다음에 안 했던 게 뭐냐면 백제에도 수도에 도시부라는 관청이 그러니까 시장 관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면 신라로 말하면 동시전과 똑같은 거네. 됐죠? 자,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북국의 경제로 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적인 좀 시스템들이 좀 만들어지거든요. 자, 갑니다. 첫 번째 민정문서예요. 여러분 민정문서는 실제로 뭐 이제 한능검 시험에 뭐 엄청 나오지는 않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역사학계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고대 경제가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보여주는 실제로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서거든요. 그런데 뭐 경제 파트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이게 좀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근데 뭐 한능검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볍게만 보시죠. 자, 민정문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 그러니까 세금 수치를 어떻게 했는지 국가가 세무징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거의 뭐 가장 유일한 자료입니다. 됐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작성은 자 촌주가 합니다. 촌주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앙에서 파견된 사람이 아니라 중앙에서 보낸 사람 아니에요. 중앙과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원래 이 지방의 유력자 그냥 토착 세력입니다. 자, 그리고 문서의 업데이트는 3년마다 했어요. 자, 그리고 가구당 다 뭔가 적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 고려시대 이후에는 가구당 다 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호적이라 그래요. 별 얘기 아닙니다. 요 호자가 가구 호자예요. 그래서 각각 집집마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요. 됐죠? 자, 그래서 토지와 관련된 것만 빼고, 왜냐하면 토지는 양안이라고 따로 작성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통일신라는 그러니까 아직은 국가행정의 능력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는 파악이 안 되고 요 토착 세력을 이용해서 그냥 야 니네 마을은 어떻게 되냐 네가 정확하게 기록해서 올려라. 그래서 자 이렇게 마을 단위로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정문서를 다른 말로 그래서 뭐라고도 하냐면 촌락문서라고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요 말 한마디만 좀 써주시죠. 그래서 자 신라의 촌락문서, 자 민정문서 나오면 같은 말입니다. 됐죠?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촌락 단위로 기록을 했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오늘날 남아있는 건 서원경,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청주입니다. 서원경 부근의 4개의 자연 촌락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물은 어디서 발견됐냐면 일본, 그러니까 도다이사, 그래서 쇼쇼인, 그래서 동대사 그 나라에 있는 엄청나게 큰 사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대사 정창원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조사한 항목들을 쭉 보니까 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조사했냐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조사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전 시간에 관료전 노급할 때도 얘기했지만 고대 노예제 사회가 왜 노예제 사회냐면 중세 봉건제 사회가 왜 봉건제 사회냐면 중세 봉건제 사회는 토지 생산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야. 그래서 토지를 매개로 한 관계들이 발전하는 게 중세 사회의 특징이고요. 고대 노예제 사회는 왜 고대 노예제 사회냐면 아직은 그러니까 그 토지 생산성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뭐 이제 한번 농사 지면 쉬게 해야 되는 휴경지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뭐다? 인간의 노동력이야. 그러니까 그 인정을 누가 지배했느냐, 인간을 누가 지배하느냐가 그래서 고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정문서에도 보면 그게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호구,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기록, 그러니까 인간들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인구 그 숫자에 따라서 가후를 분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들은 그 남녀로 나누어서 연령대별로 쭉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그거 빼고 그 다음에 나무, 각종 추리, 그 다음에 각종 애니멀들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마을 단위로 세금을 수취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토지도 갈게요. 자, 이 얘기가 사실은 조금 길고 복잡한 얘기인데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신문왕에서 미리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기 통신라 얘기가 요것 때문에 좀 길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만약에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앞에 강의를 한번 더 보세요. 그래서 신문왕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 그래서 원래 귀족들이 대빵 좋아하는 그러니까 노급을 폐지시키기 위해서 관료전을 먼저 지급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노급을 폐지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관료전은 뭐예요? 오직 뭐만 주는 거야? 수조권만 주는 거야. 조세만 수취할 수 있게. 나머지는 노터치야. 자, 그런데 귀족이 좋아하는 건 뭐야? 노급이죠. 노급. 그쵸? 노급은 마을을 통째로 받기 때문에 조세 수취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노동력 징발권도 갖는다. 됐죠? 네.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고 근데 신문왕이 없었는데 나중에 경동왕 때 부활합니다. 요거 경동왕 때도 말씀 다 드렸죠? 그리고 성동왕 때는 자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자 통신에서 다 했던 얘기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상업. 그 다음에 대외교역으로 갈게요. 자, 상업은 통일 이후에 자 경주 인구가 증가해요. 그래서 원래는 동시라는 시장이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서시, 남시를 효소왕 때 추가로 설치하게 됩니다. 왕 이름 꼭 기억할 필요 없고요. 신문왕의 아들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자, 대외교역은 아무래도 대당무역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성덕왕 때 국교가 다시 수복되고 나면 중국과 교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신라인들이 중국 쪽으로 많이 넘어가.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빈곤가에 응시하기 위해서 넘어갔던 그 도당 유학생들에 대한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로 넘어갔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인들 여러분이 이거 방 되게 좋아하잖아. 그쵸? 그래서 어디 가서 노래하는 방만 들면 노래방이고 컴퓨터 하면 뭐 PC방이고 그쵸? 네, 뭐 찜질하면 찜질방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신라인들이 많았다. 그래서 뭐라 그래? 신라방 또는 신라촌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국제무역. 자, 국제무역 항로에는 요거 이제 진흥왕 때 제가 당성왕법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는데, 근데 통신라 때 여러분 경주에서 되게 가까운 데가 바로 포항 그리고 울산 쪽이에요. 근데 당시에 큰 국제무역항이 만들어진 데는 어디냐면 울산항입니다. 됐죠? 통신라의 대표적인 무역항 울산항,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신라 하대에 흥덕왕 때 장보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청해진, 됐죠? 그래서 완도에 청해진 설치하고 해적 소탕. 그런데 이후에는 나중에 여기서 해상무역을 완전히 독점하면서 장보고가 해상 왕국을 건설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장보고가 싼뚱에다가 여러분 이것도 기억나시죠? 거대한 사찰, 법화원이라는 거대한 사찰도 만듭니다. 이런 얘기도 정치사에서 미리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발해 경제로 갈게요. 발해입니다. 자, 농사는 아무래도 이게 만주 쪽이다 보니까 그 밭농사 위주였고요. 일부 지역에서만 벼농사를 합니다. 자, 목축업. 여러 가지 목축업 특산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솔빈무의 말이 솔빈부에, 발음이 어렵구나. 자, 그래서 말이 굉장히 유명한 수출품이었고요. 주로, 자, 당나라로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원래 요 초원지대 말들이 정말 좋은 말들이 많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게 남쪽으로 내려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무슨 말이라 그래요? 키 되게 크고 막 이렇게 유럽 기사들이 막 이렇게 타고 다니는 막 그런 말 있잖아. 그런 거 원래 중국 쪽이랑 우리나라에 없어요. 이거 일본엔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다 쇼다리 말들이야. 됐죠? 그래서 진짜 롱다리고 막 엄청 잘 달리는 그 말들은 사실은 대부분 초원지대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발해 대외무역입니다. 자, 대당무역을 하기 위해서, 자, 대당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게 발해관이에요. 근데 이 발해관은 여러분 보시면 어디 있냐면 요 쌈뚱반도 쪽에 있었어요. 됐죠? 여기 법화원 쪽. 됐죠? 이쪽에 있었는데, 원래는 이 발해관은 원래 무역소는 아닙니다. 무역소는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이 발해와 교역이 문왕 이후에 조금씩 생기면서 이후에 좀 활발해지거든요. 그리고 나면 발해 외교 사신단이 머무는 데가 원래는 발해관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외교 사신단이 머물다 보니까 거기 발해 사람들도 좀 일부, 왜냐면 그 가족들이랑 딸린 관원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자주 오고 또 거기 또 잠깐 머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대중국 무역의 가장 핵심적 거점이 됩니다. 됐죠? 그냥 노트에 찍어두시면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발해다. 그 다음에 대일본 무역, 신라 무역. 요건 다 합해서 우리가 다 외교관계, 발해 외교관계 할 때 다 했던 얘기예요.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경제 얘기는 끝났습니다.